예전에는 아예 어렸을 때만 뇌가 바뀌고 어른이 돼서는 뇌가 안 바뀐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과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중요한 것들 제가 뇌신경과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네, 교수님이랑 저희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교수님 책의 10%도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얘기 여러 가지를 제가 쭉쭉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포를 단련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뇌연결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복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반복되면은 그 뇌 신경의 연결이 더 촘촘해지고 아까 그 말씀 첫 번째 언급하셨던 업그레이드가 더 쉽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 그림은 이제 일단은 뇌신경이 있고요. 우리 뇌는 이제 뇌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뇌신경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말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능 또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이 되는 이 과정을 일단 뇌과학적으로 조금 마이크로한 그 뇌과학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한 수준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작전이 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이 뇌신경이 있고 뇌신경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핵이 있어요. 그 핵 안에는 뭐가 있느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모든 세포에는 DNA가 존재하거든요. 그 DNA는 이제 엄마에게서 한 짝이 오고요. 아빠에게서 한 짝이 와서 이 두 짝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인간으로 치면 46개가 있는 거죠. 그 46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모든 인간의 세포에는 DNA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그 DNA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단백질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NA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 라인이 수많은 물건들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건들 중에서 우리 뇌신경을 연결하는 물건이 뽑아지는 그 공장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 라인이 근데 그냥 가동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동을 시키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공장 라인에 달라붙으면 그 공장 라인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건이 나오고 그 물건들이 이제 뇌신경이 연결되는 다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NA를 깨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잠자고 있는 거죠. 그 공장 라인이. 근데 그 크랩 단백질이 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장 라인이 막 가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뇌신경 연결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거죠. 뇌신경이 이제 단단해지면서. 그래서 그 크랩 단백질을 이게 키예요, 결국엔. 잠자고 있는 우리 뇌신경의 DNA 공장을 깨우는 그 크랩 단백질. 그 크랩 단백질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게 또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뇌신경 연결망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망에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반복 자극이 되면 그 반복 자극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이제 세포 내에 스물스물 퍼져요. 그 스물스물 퍼지는데 그걸 이제 단백질 키나제 A 더 어려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 제가 요거를 표현할 때는 이제 잉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 내에 이제 비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커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슥 퍼지죠. 그리고 두 방울 떨어뜨리면 또 퍼지고요. 이 잉크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반복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반복 자극을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고 세 번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실험 데이터로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2시간에 한 5, 6회 정도를 반복을 했을 때 그 잉크 방울이 퍼지고 퍼져서
핵이 있는 곳으로까지 퍼지면 이제 크랩이 만들어지고 그 크랩이 DNA를 자극을 해서 뇌신경이 연결되는 이제 실제적으로 현미경 쪽으로 이제 이 뇌신경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뇌신경 그 윙크방울이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단기 기억 상태. 그러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 상태지만 뇌신경이 모양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퍼져서 DNA가 바뀌는 그 크랩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활성화를 시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뇌신경이 모양이 바뀌어서 오래가는 기억이 된다. 그게 장기 기억이고요. 그게 뇌 껍데기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게 장기 기억 상태, 의식적인 기억 수준으로 머무는 거고 더 많이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뇌 안쪽에서도 뇌신경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잉크를 많이 뿌려야죠. 그렇죠. 그 잉크를 뿌리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반복 자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랐고요. 근데 이 뇌신경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마이크로한 수준으로 이 과학자들이 밝힌 부분을 잘 고민을 하면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전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을 그리고 이 중요한 것들을 제가 뇌신경과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랩 단백질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 지금 말씀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예. 내 뇌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예. 아니면 이제 뭐 물론 어린 분들이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있으신 예. 구독자님들은 우리 애기한테는 써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내 뇌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교수님 책 읽다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게 다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내일 기억하실까요? 내일 기억합니다. 꽤 많은 양이 남습니다. 남았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의 뇌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책을 읽었다. 그리고 뭔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바뀐 겁니다. 어딜 갔다. 무슨 내용을 경험을 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바뀐 겁니다. 테니스를 열심히 했다. 근데 테니스 실력이 상승했다. 뇌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하게 현미경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실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새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근데 마이크로하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바뀐 겁니다. 근데 단지 그거는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이가 뇌가 조금 더 말랑말랑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릴 때 이제 창이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문이 열려 있다. 뭐냐면 이제 창이 예전에는 아예 어렸을 때만 뇌가 바뀌고 어린이 돼서는 뇌가 안 바뀐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크랩 그리고 뇌신경이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뀐 겁니다. 마이크로하게. 근데 어린이보다는 조금 더 그 반복량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창이 닫히는 건 아니고요. 창이 조금 좁아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매 어르신은 뭐 더 이상 어떤 뇌가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치매 어르신조차도 어떤 부위는 손상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더 이 뇌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을 하면 뇌가 더 퇴화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위를 썼을 때 그 부위는 더 계속 발달을 하기도 하고 변화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뇌 변화를 멈춘다고 생각을 하진 않으셔야 된다. 엄청 희소식입니다. 네, 제가 지금 놀라운 얘기 죽을 때까지 우리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한번 드렸고 그러면 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라는 얘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연습 방법이나 뭐 어떤 방식으로 그 크랙 물질을 더 나오게 할지에 대한 교수님만의 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뇌를 바꿀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큰 흐름에서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크랩 단백질은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이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적용 방법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 스몰 윈에서는 제가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목표로 반복하라. 작은 목표로 반복하라. 이거거든요. 작은 목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목표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열심히 연습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골프라고 하는 뇌신경 연결은 사실은 골프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뭐 퍼팅, 그리고 뭐 백스윙, 뭐 무슨 스윙, 뭐 수많은 기능들의 조합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조각들의 모음 상태, 그거를 이제 재능,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들의 뇌신경 연결 모음 상태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목표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것들의 어떤 크기를 잘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크기. 그러면 그 크기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집중을 하면요, 이건 무조건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기억까지 넘어갈 이제 기억인지를 평가를 해서 자동까지 가야 되면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알 발음이 안 된다. 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크기로 조그만 알 발음을 내가 매일 연습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혀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알고, 인지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장기 기억인 상태고, 나도 모르게 빠르게 혓바닥이 이제 입천장에 안 붙는 그런 발음이, 우리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발음을 문장에서 단어에서 계속 발음을 연습을 하면, 그거는 아주 작은 크기지만 그 발음이 자동 기억되면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중에 알 발음 하나, 아주 조그만 것들은 내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조그만 조각들을 많이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R 발음도 연습할 수 있고 TH 발음도 연습할 수 있고,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기를 만들어서 작은 목표를 자른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수준까지는 그 양을 채운다. 그러면 그 반복량이 채워지면 그게 뇌신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약점을 반복한다. 작은 목표로 반복하는데, 약점 덩어리를 잘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알 발음을 얘기한 이유는 수많은 우리나라 말 발음하고 영어 발음이 사실 겹칩니다. 그래서 근데 알 발음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왜냐면 우리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알 발음, TH 발음 이런 발음들을 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약점 덩어리 하나를 약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에 집중 포커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약점 덩어리 하나하나가 강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요한 게 또 피드백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잘 이제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 발음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모든 연습 방법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근데 그래서 알 발음은 들으면서 피드백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발음 코치한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슛을 할 때 뭐 각도를 뭐 어떻게 해라 하면서 코치가 그래서 또 필요한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코치 없이도 그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내가 만들면 또 이제 그 코치 없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하라. 이제 작은 목표로 반복하라는데, 반복하는 구조는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할 수 있는지,
자주 할 수 있는지,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크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크랩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뭐 사이드 잡을 하면서 조그만 것이 이제 영어하고 이제 뭐 골프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제목이 이제 집구석 영어 연수, 집구석 골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집구석이 좋은 점은 뭐냐? 매일 자주 꾸준히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그 작은 크기를 매일 반복해서 그게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 이제 그렇게 작전을, 모든 것에 그게 작전이 쓰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작은 목표를 따라야 되는데 작은 목표를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냥 반복하시면서 이제 그 약점 덩어리를 찾고 그 약점 덩어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건데 예. 작은 목표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야기로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2시간 하면은 그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가 매일 2시간이 너무 힘들 수 있으니 뭐 10분이라도 알 발음을 연습해 보자 정도의 작은 목표를 잡으면 충분히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정리해 주신 건데요.